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쓸 수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경상남도 밀양에 사는 김태영 씨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54살.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째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사지마비에 의식도 흐릿한 상태. 하지만 매달 병원비는 빠짐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13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통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전부터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오래 아프게 되면 저 통장 써라. 너희한테 손 안 벌리게 해놨다. 그 말 하나에 의지하며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누나와 형제들이 조금씩 보태면서 버텨왔던 날들. 그런데 막상 그 통장을 찾으려 하니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지갑을 뒤지고 장롱을 열고 아버지 서랍까지 다 뒤졌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낡은 보험서류 더미 속에서 농협 계좌번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은행에 달려갔죠.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 이 계좌는 휴면 상태입니다. 잔액은 3,12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하지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말씀도 못 하십니다. 가족이 대신 찾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계좌라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영 씨는 말없이 창구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인데도 그 돈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온갖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고 겨우 그 통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돈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에는 찾지 못한 채 잠든 돈이 무려 16조 원을 넘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이 사례처럼 휴면, 계좌, 실명제, 상속 문제에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제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급한데 통장을 못 건드립니다. 사망했는데 보험금은 몇 달째 지급이 안 됩니다. 상속이 안 끝났다고 장례비조차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르는 통장은 결국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갑작스레 병원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정말 안전하게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그 돈을 가족이 제때 꺼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돈은 그대로 잠들고 여러분의 가족은 고통과 빚 속에 남겨지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 꼭 준비해야 할 5가지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을 쓸 수 있어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수술도, 입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족은 그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금융실명제. 이 제도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만 가능하게 만든 법이죠. 당시에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정치자금, 뇌물, 탈세, 차명계좌. 그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면 돈을 쓸 수 없도록 누가 언제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든 금융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불법 자금이 대폭 줄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 가족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가족을 위해 돈을 못 쓰는 상황.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금융 실명제로 인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고 그 돈이면 수술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금융 실명제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돈을 못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배우자나 자식인데 좀 설명하면 은행에서 도와주지 않나요?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은 철저하게 묻습니다. 신분증은 있냐, 위임장은 있냐, 본인이 직접 동의했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 하나 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리 위임장 쓰면 되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준비하면 되는 거 아냐?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쓰러질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건강했던 사람도 아침에 쓰러져서 오후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전날까지 대화 나누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말 한마디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위임장도 도장도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은 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통장 있으시죠? 라고만 묻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꺼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그러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돌아오는 말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이 제도는 훨씬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약해지고 판단 능력은 느려지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실명제는 말합니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접 도장 찍지 않으면 절대 불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통장을 보면서도 눈앞에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병실에서 생활비가 급한 상황에서 남겨둔 돈은 그대로 잠들고 맙니다. 게다가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되지 않을까? 자식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금융 실명제 아래에선 배우자도 자식도 법적으로는 제3자일 뿐입니다. 내 통장이지만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그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내 돈인데 왜 내 가족이 못 쓰게 해요? 그 질문은 어쩌면 틀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없을 때 내 가족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금융 실명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제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때 열심히 저축하려고 만들었던 계좌, 아이들 학자금 통장, 시골 부모님께 드리려고 개설한 생활비 계좌. 그런데 그 통장들, 혹시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휴면 계좌, 바로 그 통장이 지금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예금 만기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 활동이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런 계좌는 자동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그 계좌는 살아있지만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가 급히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휴면으로 전환되면 돈을 찾기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에 이런 잠든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16조 원. 대한민국 전체 예금 중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꺼낼 수도 없는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 중 많은 분들은 고령자이거나 이미 사망한 분들이거나 혹은 통장을 만든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분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68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건설회사에 다니실 때 만들었던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넣었고 퇴직할 때쯤엔 제법 큰 돈이 모였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엔 계좌가 있는 것도 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셨고 그 돈은 그대로 휴면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병원비가 급해진 가족이 통장을 찾아내 은행에 가봤지만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계좌는 휴면 상태라 본인 직접 방문 없이는 처리 불가입니다. 문제는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은 그 시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휴면 계좌는 단순히 거래를 안 한 통장이 아닙니다. 이건 필요할 때 꺼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찾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이 국가로 이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넘어간 뒤 더 이상 쉽게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몇천 원 남은 거겠지. 잔액도 얼마 없는데 그냥 놔두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두 개 계좌에 수백, 수천만 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름 모를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소액을 나눠 넣으신 경우가 흔합니다. 거기엔 장례비로 쓸 돈, 자녀 결혼자금, 손주 용돈까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면 계좌라는 게 너무 조용히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안 쓴다고 해서 은행이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안내가 오는 것도 드뭅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를 조회해 보려고 해도 고령자분들께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 돈들은 그냥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결제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만 거치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1년에 한 번씩 모든 통장을 정리하고 입출금 거래를 해주세요. 소액이라도 1,000원, 2,000원씩이라도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라도 걸어두면 그 계좌는 휴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계좌도 꼭 함께 확인해 드리세요. 말씀 안 하셔도 생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확인하고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 돈은 상속 이후에야 찾을 수 있고 그마저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면 계좌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 돈을 꺼낼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상속 절차의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차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 셋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장남이라 장례를 도맡아 치렀고, 큰딸은 요양병원 수발을 오래 도왔고, 막내딸은 지방에 살며 자주 왕래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 명의 통장은 누가 정리해? 그 집은, 차량은, 보험은? 그때부터 가족 간의 대화는 조용한 분배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망하면 통장도 보험도 자동으로 자식에게 넘어간다. 유족이니까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속은 자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은 상속인들의 법적 동의와 서류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동의서 및 위임장, 그리고 이 서류들은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마다 양식도, 처리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서류 한 장 빠지면 다시 오라고 하고 형제 중 한 명이 늦게 도장 찍으면 며칠씩 지체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견이 안 맞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간병을 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장남이니까 집은 내 몫이야. 상속은 금액보다 감정이 갈라놓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조용히 나누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며 형제자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자녀 모두가 동등한 상속 권리자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거나 연락 끊긴 형제도 절차상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도장을 안 찍으면 상속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감정이 터지고 급기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연간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문제. 고인의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묶여 있고 상속인끼리 합의도 안 됐고 그 와중에 국세청은 세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결국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유산을 포기하거나 가족이 대신 빚을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고인이 남긴 자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쓸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으면 상속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생전에 미리 상속을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는 또 다른 세금 문제를 유발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더 높을 수 있고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은 그저 이건 누구조라 적는 종이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산 분배 문서입니다. 상속인 명단, 분배 비율, 특정 자산에 대한 지정, 미성년 손주에 대한 배려, 간병인이나 제3자에게 줄목 등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가족 간 감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형제 간의 신뢰는 기억이 아닌 문서로 보호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산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그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다툼의 불씨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속이란 결국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책임 없는 상속은 가족을 찢고 세금 문제를 남기고 마음의 상처까지 새깁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막기 위한 핵심 대안, 바로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제도, 공동명의 계좌의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있는 것과 그 돈을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식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유라면 여러분의 돈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손댈 수 없는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실명제, 휴면, 계좌, 상속 절차, 이 세 가지 장벽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뜻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 내가 건강할 때, 의식이 분명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금융보호자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미리 지정한 보호자가 대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내 통장에서 병원비를 꺼내 쓸 수 있게 만들어두는 장치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가족이 내 재산을 손도 못 대서 속만 태우는 일, 금융보호자 제도를 미리 등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의식을 잃은 이후엔 등록도 수정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신탁 제도를 활용하세요. 신탁은 내 자산을 특정 조건에 맞춰 흘러가도록 사전에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원하면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씩 자동 출금되게 해달라. 사망 후에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2천만 원 전달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산의 흐름을 자동 조정해 놓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특히 치매, 의식불명, 장기 입원 등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정해둔 방식대로 자산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또한 신탁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 간 분쟁이 생겨도 신탁 계약에 명시된 대로만 자산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 상속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 방법, 공동명의 계좌의 활용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해도 다른 명의자가 통장을 유지하고 일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공동계좌에서 한 명이 사망하면 그중 일정 지분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곧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땐 반드시 계좌 개설 목적, 잔액 사용 계획, 명의자의 권한 분배 등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휴면 계좌를 예방하세요. 이미 말씀드렸듯 휴면 계좌로 전환되면 그 돈을 꺼내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주기적인 계좌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전수 확인합니다. 오래된 계좌엔 소액이라도 입출금 기록을 남깁니다. 필요 없는 계좌는 과감히 해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이런 통장 있다. 이 돈은 비상금이다. 이 계좌는 손주 학자금 용도다. 이런 작은 대화 하나가 훗날 가족을 살리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5번째 방법 상속 계획과 유언장 작성입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입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말 현실에선 수없이 깨져왔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자산의 흐름을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전달할지를 사전에 지정해 두면 갈등은 줄고 상속 절차는 빨라집니다. 특히 미성년 손주가 있거나 자녀 간 형편이 다르거나 간병을 도맡았던 가족이 있을 경우엔 유언장이 훨씬 공정하고 정돈된 분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내 돈이 정말 내 뜻대로 흘러가려면 그걸 미리 알려주는 설계서가 필요합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계약, 공동명의 통장 관리, 휴면 계좌 점검, 유언장 작성. 이 5가지 준비만 제대로 해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가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선뜻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어떤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 더 이상 나 하나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겨질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한 준비가 진짜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흐르게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언젠가 가족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무엇을 남기느냐,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돈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뜻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종이 한 장, 도장 하나, 등록 하나로 막혀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던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제도 활용, 공동명의 계좌의 목적 명확화, 휴면 계좌 정리, 상속계획과 유언장 작성. 이 5가지는 내 가족을 위한 유산이자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준비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결코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판단이 분명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준비입니다. 사고가 난 후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가족의 눈물도 그 돈을 꺼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가까운 은행 한 군데만 가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금융보호자 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4명의 휴면 계좌가 있나요? 상속을 대비해서 신탁이나 유언장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란 단지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설계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사랑도 의도도 노력도 모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흘려보내면 그 자산은 가족을 지켜주는 따뜻한 강이 되어줄 겁니다. 가장 늦기 전에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의 의도가 그 누구의 눈물도 없이 흘러가도록 말입니다.